셜록 현준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나요? 저는 가끔씩 즐겨보는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징어 게임 2 스포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대는 넌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 당연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징어 게임 2에서도 그렇죠. 이거 위기잖아요. 사실 서로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커지는 거는. 이런 위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설국열차를 보면 되는데 주인공이 꼬리칸에 살잖아요. 굉장히 꼬리칸 사람들의 차별과 부조리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혁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악한으로 전진을 하죠. 막 싸우면서 군대랑 싸우면서 악한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맨 악한으로 도달을 해요. 다 때려 부시고 막 막는 사람 죽이고 이러면서 맨 악한까지 도달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기차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였어요. 기차 벽을 뚫고 애초에 기차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벽을 뚫고 나가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해결을 하려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오징어 게임 2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성경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서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를 관찰하고 이 게임을 시키는 저 윗사람, 저 관찰자, 탑에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이 게임을 그래야지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맨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이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본인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한국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정치적으로 지금 극도로 양분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에서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분돼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좁은 한반도로 가는 문제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 내가 산다. 프론트맨 같이. 한반도 바깥으로 시선을 탁 넓히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설국열차나 오징어 게임처럼. 봐봐요. 우리가 한반도 5,000년 역사상 항상 가난했는데 최근 70년이 유례없는 부흥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강대국인 유럽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정말. 5,000년 역사상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약소국으로, 항상 침략당하고, 항상 굶주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공간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굶주렸기 때문에 야 농업을 활성화하자, 농사를 짓자, 풍족하게 먹고 살자 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다, 경부선을 뚫어가지고 부산의 물동량들을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해서 우리 그렇게 먹고 살자, 좀 넓게 보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 외화로 식량도 사고 가전도 사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사면서 우리 좀 한번 부유해보자,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잘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부산에 정확하게 경부선을 딱 뚫어가지고 일본에도 나가기 좋고, 강원도는 여기 태백산맥이 딱 막혀 있어가지고 도로를 놓기가 힘듭니다. 전라도 쪽에 놓으면은 뺑 돌아서 가야 되고, 부산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으로 경부선을 뚫고 우리나라가 수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난했으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섬유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심히 갈아 넣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열심히 공장에서 갈아 나온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 항상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공간을 확장을 했죠. 또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만큼 많이들 갔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정유산업 등등 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지금은 중국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출 강대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진 거예요. 쭉쭉쭉 성장하면서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지금 40,000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간에 인심이 넘쳐 흘렀어.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돈 버니까 곳간에 인심이 나잖아. 서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 그런데 지금 성장이 멈춰가고 있죠. 그럼 당연히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곳간이 말라가는데, 여유가 사라지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병헌이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 한 명을 죽였던 것처럼 딱 현재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은 그래서 심해진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게 지금 무역 갈등이 심해질 것 같죠. 신냉전 시대다 보니까 우리의 무역 공간이 전 세계였는데 반이 사라지는 거야. 브릭스 대 나토, 또 북중러 대 한미일, 반대 진영은 우리가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공간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왕래가 쉬웠는데 앞으로는 왕래가 어려워진다. 참으로 무섭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결 방법에 있어서 내부에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확장해 나가야 돼. 더 수출해야 되고, 아니면 개인은 이민을 가든가 나라 차원에서는 돈을 벌든가, 개인으로서는 이민을 가든가. 이민을 가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네, 투자 이민 가려면 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는 서로 죽고 죽이든가. 이 방법밖에는 현재 양자택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 대한민국은 갈등의 시기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성장이나 먹고 살기 힘들죠. 또 신냉전 시대다 보니까 안보가 더욱더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좀 판타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적으로 인식하면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2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해병대 전우가 한 명은 반대표를 던지고 한 명은 찬성표를 던졌어. 이 게임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상이랑 반대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래도 같이 밥 먹자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생각이 다른 거는 한 표면이지 사실은.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할 때 갈등은 해결된다. 정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큰 인사이트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분법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에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으로 만드는 거야. 편을 가르고 이런 거는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나오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여러 사람들을 화합을 합니다. 어떻게? 밥을 같이 먹자는 식으로. 밥은 공통된 관심사니까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머니가 수행을 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큰 감동 포인트인 거죠.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건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다 차이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파, 그런 자유진영 측에서도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부정투표 사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투표를 말하면은 오히려 중도층 떠나간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계엄은 반대다, 계엄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계엄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실체를 낱낱이 세상에 알릴 수가 있었다, 계엄은 잘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너 좌파지, 너 가짜 우파지, 오히려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는 전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아무리 내 생각이 확고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주인공이 고기를 다 끊어 나아가서 음식 자체를 입에 넣지를 않습니다. 먹질 않아. 스스로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해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입에다가 고기를 넣어요. 강제적으로. 주인공은 거기서 큰 충격이 빠져요. 이거는 폭력이다.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고기를 밀어넣는가. 이거는 곧 폭력이고 큰 충격이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다. 네, 채식주의 이거는 좀 공감할 수는 없긴 하죠. 너무 극단적인 예시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우리는 자유진영을 수호합니다. 네, 그 대의와 방향성에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너 가짜고 이런 거 분열로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제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참 그래요. 오징어 게임 2에서 보면은 딱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와 현실이 정확히 적나라하게 있어요. 또 해결책도 있지. 서로 죽이던가 공통점을 찾던가. 진정한 해결책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죠. 공간을. 그게 곧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개인으로 보면은 이민인 거고. 그래서 부자들이 이민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탈해서 나가는 거야.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라가 돈을 잘 벌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